늦여름의 서울, 아직은 폭염주의보 문자가 휴대폰을 울리던 날이었습니다. 창밖 아스팔트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작은 골목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무더위 속 한 가정에 숨겨진 갈등도 점점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박명수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집안일을 도맡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수건으로 훔치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왜 선풍기조차 마음대로 켤 수 없는 걸까? 그러나 그날은 단순한 더위 이상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비극의 서막을 아무도 예감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지역 이름이나 사시는 곳을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차가운 전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낮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갈등, 얼음장 같은 침묵보다 더 차가운 무관심, 그 사이에 갇혀버린 한 여인의 숨겨진 고통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 박명수는 좁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은 굵은 주름과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시장 한 구석에서 생선을 팔며 악착같이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손이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찬물로 하세요. 뜨거운 물 쓰면 가습이 너무 나와요. 며느리 윤서영, 35의 젊은 여자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말투였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명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찬물로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구두끈을 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박준호, 35의 회사원은 출근 준비를 막 마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야근이 있어요. 늦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준호는 급히 말하며 가방을 둘러매고 나섰습니다. 명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들이 떠나자 집안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자신과 며느리 단둘. 공기마저 팽팽하게 당겨진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영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보셨죠? 더워도 에어컨은 켜지 마세요.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말투는 마치 배려하는 듯 했지만 속내에는 차가운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수는 대꾸하지 못한 채 조용히 시선을 떨궜습니다. 명수는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에 나가 생선을 손질하던 날들. 저녁 늦게까지 비린내와 싸우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세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할 때 전세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건 무엇일까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돌아온 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어머니, 점심은 김치찌개 끓여주세요. 냉장고에 김치 있잖아요. 서영의 목소리가 방 안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는 있었지만
고기나 다른 재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영아, 김치찌개에 고기가 조금은 들어가야 국물이 깊어지지 않겠니?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고기 같은 건 사치예요. 김치만으로도 충분해요. 서영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휴대폰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명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김치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가스불을 켜는 순간 또다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가스불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지난달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서영의 잔소리는 날카롭게 명순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명수는 말없이 불을 줄이며 속으로 또 한숨을 삼켰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명수는 조심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밥과 김치찌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정성껏 올려놓았습니다. 서영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찌개를 한 숟가락 맛보았습니다. 곧바로 얼굴을 찌푸리며 불평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짜네요. 다음번에는 간을 약하게 하세요. 투덜거리는 목소리에는 감사의 기운이 전혀 없었습니다. 명수는 속으로 이 정도면 딱 맞는데 하고 생각했지만 괜히 말대꾸했다가 더 시끄러워질까봐 고개만 숙였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영은 시원한 선풍기 바람을 독차지하며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깥 기온은 점점 더 치솟았습니다. 햇볕은 창문을 뚫고 들어와 방안 공기를 더욱 후끈하게 달궜습니다. 명수는 땀이 줄줄 흐르는 얼굴을 닦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서영아, 에어컨 조금만 켜면 안 되겠니? 숨이 막히네. 하지만 서영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선풍기로도 충분해요. 그 말에 명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선풍기 하나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서영 쪽으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명수는 땀으로 젖은 옷깃을 붙잡으며 깊은 답답함을 삼켜야 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서영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명수는 부엌에서 조용히 그릇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그대로 해볼게요. 서영의 목소리는 갑자기 한층 부드럽고 공손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친정 어머니 조은정의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찬물은 아예 못 마시게 해라. 수돗물만 먹게 해. 그래야 버릇이 고쳐지지. 네,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할게요.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싱크대에 그대로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냉장고 물 필요 없으실 거예요. 수돗물 드시면 충분하죠. 명수는 충격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서영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고생 많았죠? 회사 일은 어땠어요? 다정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눈빛은 낮의 차가운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으며 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잘 지내셨어요? 명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그냥 집에서 쉬었단다. 가슴속에 쌓인 서러움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이는 일은 더더욱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영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네, 엄마 오늘도 잘했어요. 냉장고 물 다 비워버렸어요. 서영은 낮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듯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조은정의 흐뭇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잘했다. 이제는 선풍기 시간도 정해.
밤에는 절대 틀어주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철저히 할게요. 서영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자신감과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명수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눈을 뜨자마자 극심한 피로감에 몸이 무거웠습니다. 밤새 선풍기 바람 한 줄기 없이 더위에 시달린 탓이었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다리는 퉁퉁 부은 듯 무거웠습니다. 그런데도 서영은 태연하게 아침부터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화장실도 빨리 쓰세요. 물새가 너무 많이 나와요. 명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의 식사, 물, 전기뿐 아니라 이제는 화장실 시간까지 통제받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숨이 턱 막혔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는 뜨거운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열기 속에서 명순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점심 무렵 서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명수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다가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내 어머니가 많이 지쳐 보여요. 서영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하듯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조은정의 차갑고 날 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좋아, 이제는 밥도 제대로. 주지 마라. 반찬은 짜게 하고 밥은 서리키는 게 좋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 하시겠네요. 서영의 입술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비릿한 미소를 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서영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더니 일부러 소금을 과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명수는 손에 쥔 수저를 놓칠 뻔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유난히 짠 반찬과 설익은 밥이 올려졌습니다. 명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 삼키는 데조차 숨이 막히고 속이 뒤틀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천천히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서영은 걱정하는 척 물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조소가 번졌습니다. 명수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금 더워서 그런 거야. 그 말과 함께 얼굴을 닦아내는 손수건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무겁고 숨소리마저 거칠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 고통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눈을 뜨자마자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려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나와 물을 찾았지만 냉장고에는 여전히 텅 빈 물병만 놓여 있었습니다. 서영아, 냉장고에 물 좀 채워 두면 안 되겠니? 간절히 부탁했지만 서영은 냉소적인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머니, 수돗물이 있는데 왜 굳이 냉장고 물을 찾으세요? 명수는 대답 대신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어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러나 갈증은 전혀 가시지 않았고 속만 더부룩해졌습니다. 숨을 고르던 명수는 문득 자신이 점점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오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네, 엄마 어머니가 점점 기운이 없어 보여요. 서영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조은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잘하고 있어. 이제는 청소까지 더 시켜라. 더위에 집안일을 하다 보면 곧 쓰러질 거다. 서영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이불까지 털게 해야겠네요. 전화를 끊은 뒤 서영은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안 구석구석 청소 좀 부탁드려요.
이불도 햇볕에 잘 말려야 해요. 명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명수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린 자세가 오래되자 허리와 무릎이 저릿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잠시 쉬고 싶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서영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구석에 먼지가 그대로잖아요. 제대로 좀 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에 명수는 다시 몸을 굽혀 구석을 닦았습니다. 곧이어 서영은 이불을 내밀며 말했다. 이것도 옥상에 나가서 털어주세요. 햇볕이 좋잖아요. 한여름 정오의 열기를 생각하자 명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용기가 없어 그는 묵묵히 이불을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밀려드는 옥상에 서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 명수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휘청거렸습니다. 한낮의 옥상은 마치 거대한 화로 같았습니다. 발밑의 콘크리트는 달궈져 신발 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명수는 이불을 들고 힘겹게 털었지만 곧 숨이 가빠져 왔습니다. 눈앞이 아지랑이처럼 아득해지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물물 한 모금만. 그는 간신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 서영은 선풍기 바람을 쐬며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옥상 문은 살짝 닫혀 있었고 뜨거운 공기만이 갇혀 있었습니다. 명수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잠시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러나 곧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작은 신음소리만이 뜨거운 옥상 위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래층 거실 서영은 선풍기를 정면으로 두고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시원한 얼음물과 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를 켜두고 가끔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화면에 몰입했습니다. 위층 옥상에서 명순이 힘겹게 신음을 내뱉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들으면서도 모른 척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시 이게 제일 확실하네. 서영은 혼잣말을 하며 음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가 집안을 가득 울렸습니다. 그 순간 옥상 위 명수는 바짝 말라버린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태양은 점점 더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명순의 시야는 흐릿해지고 숨소리는 점점 얕아졌습니다. 손끝은 파르르 떨렸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아들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몸은 바닥에 쓰러졌고 의식은 서서히 끊어져 갔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콘크리트가 피부에 닿으며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명순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자 세상은 캄캄한 어둠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옥상 위에는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옆집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김순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상 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왔던 겁니다. 순애는 눈을 가늘게 뜨며 옥상 위를 살폈습니다. 멀리서 보니 명순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듯한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저게 뭐지? 귀남 씨 아니야? 순애는 놀라서 난간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시선을 옆으로 돌려보니 옥상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수상쩍은 낌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애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성우야, 엄마야. 옆집 할머니가 큰일 난 것 같아.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급해요?
순애는 숨을 고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옆집 명순 할머니가 옥상에 쓰러져 있는 것 같아. 문은 잠겨 있는 것 같고 며느리는 아래층에서 태평하게 있어. 성우는 잠시 말을 잃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해. 그냥 넘어가면 또 똑같이 당하실 거야. 아들은 한숨을 내쉬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준비해서 카메라를 가져다 드릴게요. 작은 거라 설치도 금방 돼요. 순애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모든 걸 밝혀야지. 옥상 위 명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간헐적이었고 입술은 바짝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끝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층 거실에서는 정반대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드라마에 푹 빠져 웃음을 터뜨리며 과자를 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얼음이 동동 떠 있는 아이스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풍기를 자기 쪽으로 돌려놓고 시원한 바람을 독차지했습니다. 이제 한두 시간만 지나면 알아서 조용해지겠지. 서영은 태연하게 중얼거리며 컵을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거실 구석에 숨겨진 작은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녁 무렵 순애의 아들 성우가 작은 상자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가락만 한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 2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요즘 쓰는 최신 기종이에요. 화질도 좋고 소리까지 다 잡힙니다. 성우는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순애는 곧장 옆집 명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이 외출한 틈을 노린 시간이었습니다. 명순 씨,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성우는 거실 구석 선반 뒤와 옥상 계단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상 문 옆에도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뭘 하든 다 찍힐 겁니다. 순애의 눈빛은 결연했고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성우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명수는 설치된 카메라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겠지.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오랜만에 희망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저는 피곤해서 방에 들어갈게요. 그 말투는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다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수는 자신도 모르게 방 안에서 손을 모아 꼭 쥐었습니다. 밖에서는 작은 카메라의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영이 거실로 나와 무심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점심 굳이 안 드셔도 되겠네요. 저녁에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명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마치 승리라도 한 듯 비웃음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구석에 설치된 카메라는 그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영이 방에 들어가며 중얼거린 작은 말까지 녹음되었습니다. 괜히 밥값만 축내고 차라리 굶어야지. 명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카메라가 모든 것을 잡아주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영은 옥상으로 빨래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빨래 좀 널어주세요. 지금이 제일 잘 마를 때예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햇볕이 가장 강렬한 시간이었습니다. 명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명순의 모습이 힘겹게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서영이 뒤따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옥상 문을 살짝 밀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계단을 내려가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고생 좀 해보시라지. 서영이 비웃는 순간 계단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과 행동을 선명히 기록했습니다. 옥상 위 명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팔은 금세 무거워졌고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빨래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햇볕은 가차없이 내리쬐었고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주저앉자 달궈진 콘크리트의 열기가 온몸을 훑었습니다. 그 순간 계단 위 카메라가 명순의 위태로운 모습을 또렷하게 담아냈습니다. 한편 아래층 거실에서는 서영이 아이스커피를 홀짝이며 드라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풍기 바람을 독차지한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태연한 모습까지 거실 구석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습니다. 숨이 점점 막혀오던 명수는 결국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시야가 빙 돌더니 그대로 뜨거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콘크리트 열기에 뺨이 달궈지며 숨소리가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그 순간 옥상 문 위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렌즈 속에는 쓰러진 명순의 모습이 선명히 잡혀 있었고 미약한 신음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서영이 아무렇지 않게 TV 채널을 돌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조차 카메라는 그녀의 냉혹한 무심함까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옆집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던 순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옥상 쪽에서 들리던 부지런한 옷감 흔드는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긴 것이었습니다. 이상한의 명순 씨라면 아직 다 못 널었을 텐데. 순애는 베란다 난간에 몸을 기울여 옥상 쪽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햇볕에 아지랑이만 피어오를 뿐 움직이는 기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설마 또 무슨 일이? 순애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성우야, 아무래도 옆집이 심상치 않다. 빨리 와야겠다. 잠시 후 순애의 아들 성우가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순애는 다급하게 명순의 집으로 성우를 데려갔습니다. 명순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성우는 설치해둔 CCTV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옥상에 쓰러져 있는 명순의 모습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세상에 지금 저 상태로 얼마나 된 거야?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예감이 맞았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성우는 곧장 119에 전화를 걸며 다른 손으로는 영상을 녹화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증거로 써야 해요. 이제 더는 못 숨길 겁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준호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아무 대답이 없자 준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거실을 둘러보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집 순애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 옥상에
계실지도 몰라요. 빨리 올라가 보세요.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와 함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명순이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흔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잠시 뒤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리며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환자 의식 없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은 재빠르게 명순을 들것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준호는 눈물이 그렁한 얼굴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버텨주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들것이 계단을 내려갈 때 순애가 다가와 다급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CCTV에 다 찍혔어요. 며느리 서영 씨가 어떻게 했는지 증거가 남아 있어요. 순간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구급차가 떠난 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순애가 알려준 대로 CCTV 앱을 실행하자 화면에 거실과 계단, 옥상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서영이 뒤따라 올라와 주위를 살피더니 옥상 문을 몰래 잠그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영은 계단을 내려오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한쪽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다 계획된 거였어. 준호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거실 카메라에는 서영이 시원한 선풍기를 독차지한 채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드라마를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쓰러진 어머니가 옥상에서 점점 움직임을 잃어가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준호의 눈에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잠시 후 준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서영을 불러냈습니다. 서영 씨 이게 뭐야? 그는 휴대폰 화면을 서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녀가 옥상 문을 잠그고 내려오는 모습이 또렷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건 그냥 문이 헐거워서 확인한 거예요. 서영이 더듬으며 변명했지만 준호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헐거워서 잠갔다고? 그럼 왜? 내려와서 혼자 선풍기 틀고 웃고 있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악행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경찰이죠?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서영은 그 말을 듣자 다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보, 제발 그건 오해라니까요. 그냥 잠깐.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오해? 어머니를 죽을 뻔하게 만든 게 오해야?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이웃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 부른 거 맞아요? 순애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서영에게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이런 게 진짜 뉴스에서 보던 노인학대구먼.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쏟아지자 서영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순찰차가 골목 앞에 멈춰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리더니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준호가 손을 번쩍 들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어머니를 옥상에 가두고 학대했습니다.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열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곧 심각해졌습니다. 분명히 옥상문을 고의로 잠그는 모습이 확인되네요. 서영은 다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관님,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단순한 실수예요. 하지만 경찰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위해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에 서영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양팔을 붙잡자 서영은 울먹이며 저항했습니다. 안 돼요. 오해예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러나 경찰관은 단호했습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동행해 주시죠. 서영은 결국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옆집에 살았다니 믿을 수가 없네. 노인을 그렇게 괴롭히다니 천벌을 받아야지. 수군거림 속에서 서영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는 준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니 어머니도 꼭 회복하실 거예요.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명수는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약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곁에 앉은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만 하시네요. 그 순간 명순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준호야, 너구나. 약해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서영이 한 짓 전부 드러났어요. 명순의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곁을 지킬게요. 다시는 그런 일 당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명수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게 나한텐 제일 큰 위로다. 준호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이마에 손수건을 얹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어머니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그 다짐은 더 이상 단순한 말이 아닌 뼛속 깊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조사실. 서영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CCTV 영상 자료와 진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의자 오서영, 영상에 선명히 찍혔습니다. 옥상문을 고의로 잠그고 시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린 사실이 명백합니다. 서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생각은 정말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혼내주려던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수사관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그 잠깐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며칠 뒤 서영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 그녀의 두 어깨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웃 주민들과 기자들까지 모여 긴장된 눈빛으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서영은 시어머니를 상대로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았고 폭염 속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서영은 고개를 떨군 채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오서영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잘됐다라는 작은 탄식과 박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영은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었지만 판사의 표정은 변함없이 냉엄했습니다. 법은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노인 학대는 반드시 엄중히 처벌될 것입니다. 며칠 뒤 병원 퇴원 수속을 마친 명수는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늦여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서 편히 쉬세요. 앞으로는 제가 다 챙길 겁니다. 명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옆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구나. 집안 공기는 한결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도 억울한 눈물을 삼킬 이유도 없었습니다. 명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 같구나. 며칠 뒤 순애 할머니가 직접 구운 호박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명순 씨, 이제는 마음 놓고 드셔. 내가 직접 만든 거니까. 그 뒤를 이어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 찾아와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명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동안 느껴온 외로움과 두려움이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곁에 이렇게 든든한 분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집안에는 모처럼 웃음과 정겨운 대화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늦은 저녁 명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한결 시원해져서 땀방울 대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에 영원히 숨겨질 진실은 없구나.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악은 결국 드러나고 선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을 이번 일을 통해 온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명수는 다시 한번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더 지켜드릴 겁니다. 그 순간 명순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꺼지지 않을 평화와 희망의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